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감기 몸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재생 목록 면역요법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역요법이 지금 네 가지에서 이제 5가지로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면역요법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반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몸살과 감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몸살, 감기나 아니면은 고열이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 약을 써서 중간에 끊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해주게 되면 면역력의 단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 면역요법을 시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몸살과 고열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존에 하는 방법대로 병원의 약을 의지해서 기존의 병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요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걸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역요법에 이은 필수적인 어떤 다음 단계 감기 몸살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다 보면 또 염증과 공생하게 되고 병과 공생하게 되고 새로 더 강하게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약의 중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상시로 먹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약을 드신다거나 이랬을 때,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 같은 이런 약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또 단계가 또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이 면역요법을 만들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없는 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귀착된다고 제가 면역요법 설명한 동영상 이제 주된 4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을 우리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을 중단할 수 있는, 그렇죠. 중단한다는 것은 이 약도 음식이라 그랬죠. 음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이러면서 다시 몸을 반응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몸은 면역력은 더욱 또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염증도 물리치게 되고 약이 끊어지는 데 대비해서 우리 몸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감기 몸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진과 가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원리가, 소진을 위해서는 음식의 중단이 필요하고, 감기 몸살이 왔을 때 배가 고프지 않는데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가열이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워밍. 가열이라보다는 좀 덥게 하는 것, 그죠? 덥게 하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진과 덥게 하기, 워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워밍의 방법에는 이제 두꺼운 잠옷을 입는 거, 두꺼운 잠옷. 다음에 이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신욕, 온열 매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중단하고 간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반신욕 같은, 그리고 매트, 온열 매트, 온열을 이용을 해서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워밍,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 몸 자체를 똘똘 감싸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이 나게끔, 몸에서 덥게끔. 이것은 염증세포, 음식을 중단했을 때 염증세포 가립부가 감소하게 되는데, 가립부가 감소하게 될 때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체온 하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열을 가해줘야지 임파부의 면역작용이 상승하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사용을 해서 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음식이 공급이 된다면, 음식이 중단이 되지 않고 음식이 공급이 되면은 염증이 더 커지는 거죠. 염증이 상승하게 됩니다. 염증 상승하면은 뭐 감기 들었다가 우리 뭐 감기 몸살 이런 독감 같은 게 왔을 때 중염이나 뭐 폐렴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염증이 더 상승하고 범위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기 몸살에서 독감이 포함됩니다. 독감까지 바이러스까지 다 포함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은 굉장히 유용하고도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식사를 적게 하고 감기 몸살이 좀 길어지게 된다거나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는 수액과 유사한 성분이어서 약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사람들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섭취가 가능한 게 뭐 물 같은 거니까요. 덩어리진 밥이나 고기 이런 것들은 소화하기 힘든 음식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아플 때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아니면은 홍차류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홍차류가 많이 있는데 녹차라는 것도 있거든요. 홍차는 한번 가열해서 발효를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 녹차는 안 됩니다. 그죠? 녹차는 뭐 다른 방법으로 조금 쓸 수는 있는데 주로 홍차라든지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들을 식사 대용으로 해서 좀 드셔주시면은 관리가 수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음식이라는 물로 되어 있는 액체 상태의 어떤 최소한의 음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음식의 중단을 할 때 소진의 부담이 적다. 그죠?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소진 잘못 먹으면 염증도 커지고 소진의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반신욕하고 우리가 그 음식 섭취 중단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 면역요법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면역요법. 이 면역요법은 음식을 중단하고 열을 가하는 방법인데 우리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몸살과 고열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면서 약 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즐겨 또 병원에서 요즘에 또 독감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면서 더 걱정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약까지, 이건 대사성 질환에 대한 약이거든요. 대사성 질환의 어떤 약은 병과의 공생을 이루는 거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하죠. 감기약도 지금 감기 내내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결국에는 이건 에너지와의 문제이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진시켜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획득을 하는데 어떤 아프고 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죠. 아프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골수 이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골수에서 그 가립골을 만드는 근원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들이 만드는 작용이 완전히 다 바닥날 정도로, 그래서 세포들이 죽을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가 빈 정도로 이렇게 된 다음에는 새롭게 초기화가 일어나는데요. 초기화라는 거는 새로운 비율로, 정상적인 비율로 과립골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이 과립골은 열을 내는 성질이기 때문에 열을 어느 정도 내야 될지, 겨울에 많은 열이 필요하고 여름에 적은 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화가 필요한 것이고, 환절기 때 감기가 온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아픔 이런 것이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골수 이식의 과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의 소진과 통증과 영양소의 소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영양소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쓰려고 조장해주는 영양소거든요. 골수에 차 있는 영양소랑 간에 저장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포, 힘을 낼 수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줄어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매우 큰 고통이 되기도 하죠. 고열이나 몸살이 있을 때는 통증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자신을 이렇게 탁 놓게 되는 그 무아경지, 무아지경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무아지경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 끝이 나고 면역력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끝이 나고 면역력이 상승하게 된다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끊어진다고 할 때 끊어지는 건 뭐냐면 이 교감신경의 연결을 얘기하는 건데요. 교감신경의 신경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꼭 염증이 생겼을 때 한 번은 꼭 거쳐가야지 교감신경이 강해지는 어떤 문제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교감신경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강해지면 우리는 점점 예민해지고 점점 염증이 잘 생기고 점점 힘들어지죠. 이렇게 무아지경에 도달했을 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신뢰. 누구와의 신뢰냐 하면은 의사, 보호자나 의사의 어떤 신뢰. 의사가 지금 너 잘 가고 있어. 조금만 참으면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의사와 보호자와의 어떤 믿음의 끈을 잡고 자기 몸에 있는 그 교감신경의 연결을 끊어야지 면역력이 획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양소가 바닥에 나게 되면 그리고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되고 나면 자신의 어떤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신경과 어떤 이런 병과의 어떤 작용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간호한다거나 의사가. 우리가 지금 작년에 메르스 파동이 있을 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방탄복 같은 옷을 입고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탄복 같은 방호 감염 방지복을 입고서 그렇게 의사와 환자 간에 어떻게 신뢰와 믿음이 싹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는 죽을 것이고 죽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나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환자는 그것을 신뢰감을 갖고 의사를 따르면서 이런 어떤 면역력 획득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한 반년에 가까운 투병 기간 동안에 이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복되신 분도 있는데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반년도 걸리기도 하지만 하룻밤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이제 바닥에 나고 소진 다 태우는 거죠. 발열 같은 과정이나 몸살에서도 열보다는 적지만 영양소를 태우게 됩니다. 몸에서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서 열이 날 때는 가립구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럴 때는 40도 이상의 고열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40도 이상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칠을 해줘야 됩니다. 물칠. 차가운 물로 시원하게 막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될까 생각도 하겠지만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자체를 이렇게 칠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바짝바짝 마르면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에너지를 많이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이 일어날 때는 열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발열을 도와주는 거죠. 사실 열이 발산하고자 하는 열이 많기 때문인데 그것을 물의 어떤 증발과 기화열을 이용을 해서 날려주면 열이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빠지는 걸 도와줘야 되겠고 몸이 어실어실하게 추울 때
어실어실하게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열이 나기 전에는 좀 어실어실하게 추운 경우가 있는데 어실어실하게 춥기만 하고 발열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죠. 몸살, 이런 걸 몸살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조금 안 좋고 상당히 힘도 없고 어실어실하게 춥고 까닥 잘못하면은 막 염증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두껍게 입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뭐 어실어실 하다가 발열로 이렇게 탁 이렇게 시동이 걸려버리면은 막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에너지가 몸 안에 많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어실어실하게 추운 정도로 그냥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리고 몸을 이제 그죠? 워밍 음식은 조절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막 굳이 물 대신에 포카리 스웨트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기 싫을 때는 안 먹거나 물 먹고 싶으면 약간 먹고 물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몸에 이제 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땀이 나죠. 그죠? 땀이 나면은 이게 쭉 빠져나오면서 이제 열이 빠지고 이제 우리는 소진에 도달하게 되죠. 소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은 다시 상승하게 되죠. 면역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소진이 되면 면역력이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디션 안 좋고 어실어실할 때는 안 먹고 그냥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안 먹고 그냥 반신욕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반신욕을 하면 몸의 또 컨디션이 많이 따뜻해지니까 상승되죠. 그죠? 이렇게 따뜻하게 땀나는 방법으로서 반신욕도 괜찮고 땀을 나도록 하면서 이불과 어떤 두꺼운 옷도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발열로 발열이 쫙 나는 경우에는 쫙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하룻밤에 발열을 쫙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룻밤이 딱 지나면은 다 낫고 깨끗하게 완전한 과립부의 발상과 강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약간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좀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몸살이 만성화라는 거는 온몸이 많이 불편한 건 아니고요. 코나 목에 좀 기침을 남기는 경우와 코 쪽에서 콧물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만성화가 이루어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코나 목에 부분적으로 염증세포가 이제 여기에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온몸에 있던 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많이 줄어들지만 이렇게 만성화 코나 목에 이제 기침이 나온다거나 콧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로 하면서 좀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식사량을 과식을 피하고, 식사의 어떤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과식은 피하고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나아질 수 있도록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나을 수 있도록 몸을 좀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열이 다 빠졌다, 발열이 다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역시 따뜻하게 해줘야지 몸에 열이 나게 하는 가립구의 증가를 막을 수가 있겠죠. 염증세포입니다. 염증세포를 막을 수가 있고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고, 영양소의 섭취는 영양소는 천천히 부담 없게, 그죠? 부담 없게 부담을 줄여서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너무 빨리 갑자기 막 어떤 강한 음식들을 먹으려 하는 거는 염증이 다시 재발하려는 거거든요. 뭐 어떤 때는 더 강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경우, 막 먹고 싶은 경우에 먹고 염증을 또 강하게 또 발산시켜서 발열로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염증이 다시 이제 재발하려고 하는 건데, 이 염증이란 거는 결국에는 염증이 발생은 면역력이 획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자꾸 먹고 싶어지고 빨리 먹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발열이 일어난 다음에 강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면은
푹 잠부터 자게 되고, 일단 잠을 자게 되고, 이때 잠을 잘 때 따뜻하게 해서 가볍게 상승을 막아주고 임파구의 작용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양소는 밥 먹는 거는 이제 죽, 거의 물 같은 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단계 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죽 같은 거 이렇게 심하게 아픈 다음에 이렇게 먹을 때 고구마 같은 것을 죽은 이제 우리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밥을 이렇게 자꾸 끓여서 만드는데 고구마 같은 것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걸 먹으라고 하면 이렇게 아픔에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구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염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마도 탄수화물이고 밥도 탄수화물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회복된 사람은 밥을 연하게 한 죽은 이렇게 먹습니다. 포도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포도당 외에도 이제 설탕 같은 부분도 좀, 설탕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일단 당분도 많이 있고 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의 어떤 이런 차이가 사실 그 사상 체질에서의 음식의 차이에 또 그렇게 해서 고구마는 열성식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좀 온화하죠. 밥이라는 것은 성질이 순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하기에 참 좋고 보관 기간도 깁니다. 밥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보관해놔도 그 구성, 지방과 탄수화물과 어떤 이런 칼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를 해서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예로부터 우리는 동양에서는 밥을 많이 이렇게 중요시했었죠. 음식을 이렇게 완전히 만성화 좀 된다거나 해서 이렇게 완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면역력이 부족을 해서 조금 아직 만성화돼서 코나 목이 좋지 않거나 몸의 다른 부위에서 뭐 배탈이 난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배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탈도 이런 것도 어떤 염증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의 염증은 하나로 봐야 되는데요. 이런 쪽에서 큰 염증이 났고 작은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면역력이 좀 부족한 경우인데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면역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열이 재발하게 되고 좀 고구마 같은 좀 이런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게 되고 그 열의 근원으로서 열을 내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보충하려는 속성도 가지게 되죠. 근데 면역력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발생되고 약을 이제 많이 참다가 약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면역력이 한 80% 정도 이상 달성이 되면 이렇게 만성화돼서 천천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몸의 상황별로 잘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체온은 이제 보통 우리가 36.5도에서 37.5도 이렇게 되면은 37도라고, 정상은 36.5에서 37인데요. 37.5도 정도까지는 아주 미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8도에서 이제 미열이 되고, 그 다음에 38.5에서 39.5 정도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고열이 나는 거죠. 고열이 나면 요럴 때는 이제 미지근한 물칠, 아까 해라고 그랬죠. 미지근한 물칠만 열심히 하면 빨리빨리 열이 빠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몸이 살이 찐 사람들은 열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마른 사람은 보통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이면 충분히 뺄 수 있다. 요것이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깔끔하게 나타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화 작업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콧물이나 목 같은 경우에는 가글링, 콧물은 이제 이리게이션, 이제 콧물을 이제 좀 이렇게 소독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이나 식염수 있죠, 그죠? 그런 걸로 소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자체를 또 조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염제, 이제 해열제도 있고 염증약도 있는데요. 염증약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해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열을 빼줘야지, 열을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된다, 열을 떨어뜨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해열제를 안 쓰고 염증약을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건데요. 이걸 똑같습니다.
어떤 소염제, 염증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안 돼요. 염증을 일으키게끔 놔둬야 된다는 거죠.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물칠하면서 고열이 날 때는 물칠하면서 계속 고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칠하면 또 조금 떨어지다 다시 또 고열 나고 계속 애가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 번씩 하다 보면 처음에는 두려워서 약을 좀 빨리 쓰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번 관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해열제만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염증약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약을 먹어서 괜찮아. 근데 또 어떨지 모르겠어. 또 아플게 될지 좀 불안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약을 먹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열이 안 납니다. 약 먹은 상태에 괜찮은 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다 나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괜찮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을 중단을 해봐야 되고, 약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약은 보통 한 6시간 정도 먹는 약 같은 경우에, 그죠? 먹는 약은 6시간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한 이제 7시간에서 한 8시간 약을 끊고 7시간, 8시간 정도 지났을 때도 열이 나지 않으면은 열이 다행히 이제 면역력이 획득돼서 감기 몸살 독감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또 그러면 다시 또 어실어실하게 약을 먹은 사람들은 낫지가 않기 때문에 염증의 작용이 방해를 받아서 낫지가 않는 것이죠. 열이라는 건 염증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은 주로 이제 밤에 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밤은 우리 낮보다 더 면역력 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에 나지 않고 낮에 뭐 새벽에 해가 뜨면 열은 또 깔아놓는 게 정당한 그 이치거든요. 밤에 이제 열을 쭉 나다가 아침 되면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아침 되면 좀 가라앉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또 조금 먹다가 다음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밤에는 안 나다가 새벽에 열이 나는 경우나 낮에 열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의 작용에 상당히 심하게 방해를 받은 경우이다. 면역력 작용에 방해받은 경우이다. 뭐가 방해합니까? 약이나 음식 섭취가 되겠습니다.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있잖아요, 소화가 완전히 다 구토라든지 다 토해버리고 소화를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죠. 완전히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열을 내려고 열을 내서 면역력을 획득하려고 우리 몸은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에서 잘 관리가 안 되면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 말씀드렸던 이제 활명수 같은 소화,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음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40도가 넘어가는 고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견디다 너무 힘들고 보호자가 자신 없을 때, 그리고 보호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가지고 애를 더 이상 열을 빼는 이런 물칠 같은 걸 해줄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경련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심한 경련으로 이렇게 몸이 상당히 좀 더 두렵죠. 보호자는 더 두려워질 때, 이럴 때는 뭐 좌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항염증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았다 쓰는 만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경련이 있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열이 많이 날 때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발열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칠을 해주는 거죠. 옷을 뭐 두껍게 입은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고열이 날 때는, 발열에 의한 고열이 날 때는 옷을 좀 가볍게 입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실어실하고 추울 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땀을 낼 때, 이럴 때는 덥게 해줄 때, 워밍할 때는 그렇게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몸살 어실어실하고 감기가 이제 고열은 나지 않는 감기에서는 반신욕과 이제 두꺼운 이불이나 두꺼운 옷, 이런 것을 입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감기약을 우리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감기약은 아까
약을 먹어서 염증이 떨어진 거는 6시간이 지난 7, 8시간쯤 돼야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이 면역요법과 약을 플러스해서 쓰는 방법을 또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이거 많이 썼는데 지금은 면역력에 대한 더 강한 면역력을 원하기 때문에 약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나 이제 독감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자연 치유를 하고 있는데요. 약을 쓸 때는 기다리다가 쓰기도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한 방에 써야 됩니다. 한 방이면 한 알은 아니고 뭐 한 2알에서 3알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가령 뭐 코감기다 그러면은 항생제, 소염제, 코감기는 코약,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알 정도를 참다가 한 방에 탁 터트리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땀을 내는 거죠. 따뜻하게 해가지고 몸을 땀을 낸다라고 하면 또 괜찮은 표현인데 워밍 합니다, 그죠? 이렇게 2-3알을 한 번에 쓴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코가 이렇게 코로 인한 이게 다 같이, 이거 어차피 코 약은 대증상에 대한 약이기 때문에 코도 이렇게 이제 코도 이런 약을 통해서 좀 감소되고 코 나머지 전체적으로 몸이 감소되는, 그래서 몸에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워밍을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약을 통해서도 좀 바쁠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재로 된 약도 결국 마찬가지고, 생약 제제 약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양약도 결국에는 다 음식의 일종으로서 특히나 이제 코나 목에 해당하는 이런 약들은 다 생약 제제가 많은데요. 이 생약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나 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제가 음식과 약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식후 30분이라는 이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뭐 30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후에 먹는 게 문제인데요.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게 되면 더 안 좋습니다. 이 밥 같은 것도 부교감적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거는 교감신경의 작용이거든요. 그 교감신경의 작용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한 방에 쓸 때는, 한 방이 아니라 한 방이죠. 한 방으로 쓸 때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약만 먹어도 크게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 식후 밥을 먹는 것은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장기간 쓸 때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단방에 쓰려면은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 불가 상태에서도 약은 소량이기 때문에 좀 소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또 약하고 민감한 그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탈이 나기도 하죠. 그랬을 때는 약 없이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약의 지속 시간을 말씀드렸고, 염증 완화제, 해열제, 이것다가 염증 완화시킨다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기는 약을 먹으면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은 약을 통해서 획득되지가 않습니다. 면역력은 반드시 발산과 소진, 에너지를 다 염증을 다 발산시키고 소진시킨 다음에 면역력은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끊어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이제 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놓는다, 놔야 됩니다. 이 병과의 어떤 연결을 이렇게 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놓는다는 거. 그래서 많이 아플 때 애들도 그런 놓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기약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감기약에는 뭐 항생제도 있고 소염제, 그 다음에 뭐 콧물약, 그 다음에 콧물약 같은 경우에 뭐 비충혈 개선 억제제 뭐 이런 것이거든요. 콧물약, 비충혈, 비 쪽에서 그 다음에 뭐 목약, 가래 제거제, 거담제라고도 하죠. 가래 제거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 안 올 때나 먹는 약이라든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또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쓰기도 하고. 근데 감기 약에는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인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콧물이나 기침이나 장기간에 이렇게 고생할 때는 아까 식염수 세척이라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약과 워밍이라는 방법을, 그죠? 증상적 약, 코나 가래 제거제 이 약과 함께 워밍과 땀내기 방법으로, 그죠? 이때 뭐 밥 많이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식사를 저녁 금식, 집에 가서 일 마치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금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쪽 부분이 또 잘 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런 원칙에 잘 충실하게 됐으면은 끝날 것이고,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몸의 몸살이나 독감 같은 몸살이나 고열 이런 상황에서는 온몸에 염증세포가 가득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줄어들 때는 일부분에 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부분에 남는 것들까지 해결하려면은 다시 또 한 3, 4일 정도 그때는 음식을 과식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그죠? 땀을 내고 적절하게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잘 사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는 옷을 차갑게 입으면 안 되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옷을 차갑게 입으면 다시 뭐 고열로 갑자기 이렇게 탁 또 치솟기도 하죠. 그러면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게 되고, 제가 말씀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서 아픈 양이나 열이 나는 양의 총합은 일정하다. 하루 만에 낫든 일주일 만에 낫든 총합은 일정하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소진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에 잘 효과적으로 몸의 에너지를 소진시켜 가지고 보호자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간호 속에서 우리가 이 감기 몸살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감기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세균 가습기 세균제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세균을 줄여주는 항생제 같은 이 치료제들은 병을 치료하는 데는 세균을 치료하면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면은 결국 계속 염증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연구하고 지금 이제 최신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 건강의 위기, 우리 사회적인 건강의 위기 상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끝난 뒤에는 이제 깊은 잠에 아까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한 4시간 정도 자죠. 소화하기 쉬운 음식부터 해야 되고. 근데 면역력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단계별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면역력이 안 좋아져 있는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나 어린 5세에서 7세 정도 된 어린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 시행하다 보면 병원 신세를 한번 져야 될 수도 있어요. 수액이나 주사 이렇게 맞으러 병원에 가야 될 수가 있는데, 요 단계에 좀 올라가서 면역력이 약간 잠깐 상승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약을 채소로 쓰면서 하는 방법이죠. 참다가 약을 쓰고. 보호자도 지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우리 의사에게 의존해 있는데, 의사들도 사실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들은 그 염증에 대한 근본, 제가 이제 염증의 정의나 만한 비풀 같은 데서 염증의 정의를 밝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감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감기가 왜 생기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어떤 의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분명하게 돼 있었던 거고, 의사분들마다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사분들은 심한 몸의 문제는 잘 치료하지만 기본적인 데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채소로 쓰다가 나중에는 약을 전혀 쓰지 않는, 약을 채소로 쓰는 단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할 수 있는데요. 몸은 약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완전히 그 염증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면은, 염증이라는 것,
몸살이나 고열 감기 이런 거는 깔끔하게 끝나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끝나지 않으면 자꾸 염증형 인간이 되거든요. 염증이 잘 발생하는 사람이 돼요. 염증의 빈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나려면 결국에는 약을 전혀 쓰지 않는 자연 치유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감기 치료 자체에 그게 골수 이식이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암 같은 것도 예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암이 걸린 환자들도 비슷한 감기 몸살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